안녕하세요. 오늘도 반전 인생 사실화 사연 모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민수라고 해. 36, 인사팀에서 일해. 이름값처럼 사람 일을 다룬다지만 실제로는 숫자와 신고서, 규정 문장들 사이에 파묻혀 사는 편이지. 출근해서 의자에 앉으면 맨 먼저 하는 게 있어. 키보드를 톡톡 2번 두드리고 모니터 밝기를 2칸 낮춰. 눈이 금방 피로해져서 그래. 점심은 가급적 혼자 먹는 편인데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떠들다 보면 내 말이 자꾸 툭 튀어나와.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괜히 후회가 길어져. 말이 짧으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 나는 그렇게 믿어. 우리 층 끝자리 창가 쪽에 앉는 동료가 한 명 있어. 이름은 영지. 32. 처음 봤을 때도 눈이 반짝였고 지금도 늘 반짝여. 아침에 들어오면 향이 먼저 지나가. 진한 향수는 아닌데 세탁소에서 막 꺼낸 셔츠처럼 단정한 냄새. 앉자마자 업무 채팅방에 인사 이모티콘을 던지고 점심 무렵에는 팀 사람들 며칠 끌고 나가. 웃음소리가 걷는 속도보다 빨리 앞으로 튀어나가고 다시 그걸 따라가며 그 애가 걸어. 그러니까 뭐랄까, 그 아이는 계속 앞서간다. 사람들보다 반박자 빨리.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영지 남자친구가 매일 바뀐다더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 밥집에서 마주친 사람, 엘리베이터 앞에서 꽃 들고 기다린 사람, 주차장에서 문 열어주는 사람, 사진 속의 사람 이름이 다 달랐거든. 하루는 동네 카페 사장, 하루는 스포츠센터 트레이너, 하루는 병원 간호사 복장을 한 남자. 사무실에서는 가벼운 웃음으로 소비됐어. 달력 한 페이지당 한 명? 사내 인플루언서의 남친 챌린지? 되게 그런 톤이지. 나는 웃지 않았어. 이유가 있었다. 그 얼굴들이 다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 활짝 웃는데 입술 근육만 웃고 눈동자는 경계하는 표정.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상함이었어. 한 번은 내가 물어봤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혼자 타고 내려가는 그 애에게. 영지 씨, 내가 괜한 걱정을 할 수 있을까? 그 애가 멈춰서서 나를 봤어. 네, 해보세요. 사람들이 남자친구 얘기를 하네. 뭐, 남들 말은 남들 말이고. 본인 괜찮나 싶어서. 그 애가 웃었어. 선배, 요즘은 연애도 구독형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가볍게 던져놓고 내려갔어.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얇은지 알겠더라. 얇은 농담으로 두꺼운 뭔가를 덮을 때 나는 소리가 있거든. 종이가 우두둑 뜯기는 소리처럼. 일은 예상보다 빨리 터졌어. 오후 회의 중에 안내 데스크로 전화가 와서 나를 찾았지. 인사팀이라 종종 외부항에 전화가 오거든. 여기 민수 대리님 맞으시죠? 귀사 직원 한 분이 제 여자친구라고 주장하고 다녀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 나는 이름을 물었고 그가 대답했어. 이영지 씨요. 어제 우리 매장 와서 제 손잡고 사진 찍더니 오늘 다른 남자랑도 똑같이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이게 장난입니까? 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내 속은 이미 불길했다. 회의가 끝나고 영지 자리를 봤는데 자켓만 걸려 있고 사람은 없었어. 메시지를 보냈더니 잠시 후 답장이 왔지. 선배, 죄송해요. 저 오늘 병원 들렸다가 들어갈게요. 퇴근길 지하철 출구 앞에서 그 애를 봤어. 놀라웠던 건 그의 옆에 있던 사람이었지. 우리 회사 경비반장. 늘 새벽 첫 차보다 먼저 출근해서 현관 앞을 쓸고 우리가 퇴근하고도 오래 서 있던 사람. 반장은 플라스틱 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건네주고 있었어. 영지는 손으로 컵을 감싸주었고 내가 다가가려 하자 반장이 먼저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 대리님, 이 친구 좀 데려다주고 오겠습니다. 나는 왜 반장이? 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멈췄어. 반장이 덧붙였지. 오늘은 제 날이거든요. 그 말이 또 이상했어.
무슨 날? 그날 이후 나는 본능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어.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 택시가 서는 자리, 현관 CCTV 각도, 경비실과 안내데스크 사이에 무전기 소리, 매일 비슷한 시각, 다른 사람이 영지 옆자리에 서 있었고, 또 다른 날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 패턴이라는 게 있지. 월요일에는 안내데스크 승현 씨, 화요일에는 경비반장, 수요일에는 옆 건물 약국 직원, 목요일에는 카페 사장, 금요일에는 우리 회사 택배 기사, 이름표가 있는 사람들, 얼굴이 공개된 직업인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딱히 의심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 영지 옆에서 빙긋 웃고 손백을 들어주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동행하고 건물 밖에서 등을 돌려 서 있는 누군가를 향해 잠깐 눈빛으로 경고하는 역할. 그 누군가가 누군지 나는 아직 몰랐지. 하지만 있구나 라는 감각은 들었어. 있는 쪽에서 발을 빼는 건 그때부터였고 내가 두 번째로 말을 건 건 며칠 뒤였어. 야근이 끝나고 우리가 같은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비어서 나란히 앉게 됐어. 나는 길게 말하지 않고 한 줄만 던졌어. 도와달라고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애가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나를 봤어. 선배, 그 말 너무 위험해요. 왜? 도움이라는 말은 빚이니까요. 나는 입을 다물었어. 그건 맞는 말이었어. 도움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스스로를 좋아하게 만드는 말이니까.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영지가 먼저 다가왔어. 선배, 점심때 10분만 시간 주세요. 조용한 회의실을 잡았고 우리는 마주 앉았지. 그 애가 먼저 입을 열었어. 선배, 저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농담 같은 말로 가볍게 보이는 건 알아요. 일부러 그래요. 왜 일부러? 나는 오래전부터 한 사람에게 쫓기고 있어요. 신고도 했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고 휴대폰 번호도 수십 번 바꿨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을 숫자처럼 따라오잖아요. 계정을 바꾸고 위치를 꺼도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도착해요. 그래서 저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매일 보여줘야 해요. 매일 다른 사람과.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 이해한다고 말하는 건 가끔 너무 쉬워서 무례하잖아. 그 애가 계속 말했어. 저를 둘러싼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부탁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부탁해서 늘어난 사람도 있고 경비반장님, 안내데스크 승현 언니, 약국의 태호 아저씨, 카페 사장님, 우리 동네 문방구 할머니. 그분들은 전부 자신의 이름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얼굴이 공개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고요. 그분들 옆에 있으면 저를 쫓는 사람은 잠깐 멈칫해요. 사진을 올리는 건요, 그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수많은 문장이 부딪혔지. 법이 해줘야 할 일을 왜 개인이 이렇게? 회사는 뭘 해야 하지? 인사팀으로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그래도 당장 해야 할 한 가지는 분명했어. 그 사람 지금도 회사 앞에 와. 가끔. 특히 금요일. 오늘은 목요일이네. 네. 그 애가 고개를 끄덕였어. 내일은 누구 차례야? 택배 기사님이요. 그럼 나는 오히려 안 나서는 게 낫겠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애가 잠깐 웃었어. 선배,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눈에 띄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금요일 나는 일부러 멀리서 회사 앞을 지켜봤어. 택배기사 아저씨가 카트에 상자를 올리고 영지가 한쪽 손으로 카트 손잡이를 붙잡고 걷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지. 그때 맞은편 차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 검은 차, 어두운 선팅, 운전석 창문이 아주 조금만 내려가 있었고 그 틈으로 전자담배 연기가 나왔다. 택배 아저씨가 고개를 올려 잠깐 그 차를 봤고 눈썹을 가볍게 찌푸렸지. 그리고 무전기를 꺼내 간단하게 말했어. 이번 위치.
몇 초 뒤 경비반장과 안내데스크 승현 씨가 동시에 현관으로 나왔고 그 차는 더 이상 있지 않았어.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지. 모든 게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다. 누구의 명령도 아닌데 서로 배운 동작처럼. 그날 저녁 영지가 내 자리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 선배, 저 하나만 부탁해도 돼요? 말해봐. 제 이름을 회사 공식 계정에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인사팀 계정으로요. 직원 인터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 달 베스트 스마일 같은 거. 그거면 돼요. 나는 그 부탁이 왜 뼈가 시릴 만큼 정확한지 알 것 같았어. 이름이 공적으로 호출되면 그 이름을 사적으로 잡아당기는 손의 힘이 조금 약해진다. 공개된 장소에서 불린 이름은 숨어 있는 곳에서 덜 흔들리거든. 해줄게.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애가 고개를 숙였어. 고맙습니다. 제가 빚졌네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어.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건 빚이 아니라 호흡이야. 다음 주 우리는 회사 블로그에 직원 인터뷰를 올렸어. 미소로 시작하는 고객응대, 안내데스크 이영지라는 제목. 사진은 승현 씨와 함께 웃는 컬러 골랐고 인터뷰 끝에는 작은 문장을 붙였지. 혼자서 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영지는 그 인터뷰가 올라간 날 점심시간에 잠시 밖에 나갔다 와서는 내 책상에 작은 메모를 두고 갔어. 선배, 오늘은 약국 태호 아저씨, 카페 사장님, 경비반장님, 그리고 선배 차례예요. 주차장 2층에서 5분만 옆에 있어주세요.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잠깐 숨을 삼켰어. 이제 내 날이구나. 주차장 2층은 늘 어둡고 서늘해.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영지가 내 옆에 섰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가끔 말없이 옆에 서 있는 게 말 1000마리보다 낫다. 멀리서 구두굽 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는 동시에 걸음을 옮겼고 영지는 내 팔꿈치를 가볍게 잡았어. 아주 가볍게. 그 손의 힘을 나는 평생 기억할 것 같아. 그때 검은 차가 천천히 들어왔고 잠깐 멈추더니 다시 나갔어. 창문 너머로 보인 실루엣은 말하자면 이런 얼굴이었지. 내가 아는 어떤 두려움의 얼굴. 화가 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 그래서 더 위험한 얼굴. 엘리베이터 앞에서 영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선배, 저 매일 남자친구가 바뀌는 사람 아닙니다. 알아. 저한테는 매일 바람막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번 같은 방법으로 오니까 우리는 매번 다른 모양으로 서요. 오늘은 선배 모양으로.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접듯이 접어 넣었어. 손수건을 4번 접는 습관처럼. 문제라는 건 대개 두 가지 길로 흘러. 하나는 더 커지거나 하나는 조금씩 줄어들거나. 이 일은 이상하게도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 공식 계정 인터뷰가 올라가고 우리가 바람막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돌리면서 회사 보안팀이 출입 기록을 꼼꼼히 보고 동네 파출소와 연락망을 연결하니까 누군가의 얼굴이 회사 앞에서 점점 덜 보였어. 여전히 금요일이면 창문 틈을 통해 연기가 보여서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의 발걸음이 그 연기를 밀어냈어. 택배 아저씨, 약국 아저씨, 카페 사장님, 경비반장, 그리고 가끔은 나. 우리는 자주 웃지 않았고 서로 칭찬하지도 않았어. 그저 서 있었다. 그게 다였고 그게 컸어. 어느 날 저녁 영지가 나에게 말했다. 선배, 저 이제 매일 사진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매일 바뀌는 건 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요, 요즘은 매일 같은 게 생겼어요. 같은 게? 그 애가 창밖을 보며 웃었어. 같은 사람들이요. 그 말이 나를 울컥하게 했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하루는 두려움이 바닥을 드러낼 시간이 생기거든. 두려움이 바닥을 드러내면 그제야 사람은 서서히 다시 걷기 시작하는 법이니까. 나는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꺼내놓고 나서도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어. 사람을 지키는 일은 늘 누가 먼저 나서느냐로 결정되지 않더라.
누가 오래 서 있느냐로 결정돼. 오래 서 있다는 건 잘 보이는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별것 아닌 얼굴로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해. 경비반장처럼, 안내데스크처럼, 약국 아저씨처럼, 카페 사장처럼 이름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 수 있는 안전. 그건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조용해. 조용해서 더 믿을만해. 한 번은 영지가 내게 물었어. 선배, 저 빚 다 갚은 거예요? 무슨 빚? 말로 만든 빚이요. 도움은 빚이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어.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준 것뿐이야. 그건 빚이 아니라 약속이지. 약속이요? 응. 다음에 누가 또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서겠다는 약속. 영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오래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저는 다른 사람의 바람막이도 해볼래요. 그 말이 좋았어. 자기 상처가 다른 사람 상처의 비를 막는 지붕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 그 순간이 지나면 사람은 조금씩 가벼워져. 마지막으로 혹시 이걸 듣는 분들 중에 나 같은 인사팀 대리나 경비반장님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줘. 규정은 최소한을 지키게 하고 사람은 최대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서주고 보이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주는 것. 그게 때로는 경찰서 서류 한 장보다 먼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 물론 신고는 해야 해. 기록도 남겨야 하고. 하지만 그 사이를 잇는 건 결국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얼굴이야.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멈출게. 나는 여전히 모니터 밝기를 2칸 낮추고 키보드를 톡톡 2번 두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지. 출근길 현관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내가 먼저 고개를 끄덕여. 내가 누군가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먼저 서 있겠다는 뜻이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매일 다른 얼굴로 하루를 버티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옆에서 같은 얼굴로 잠깐 서주세요. 그 5분이 그 사람에게는 하루를 통째로 바꾸는 시간이 될지도 몰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